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십시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성악과학을 함께하고 있는 김기현입니다. Let's get it. 뽕. 지금 뭐 작년과는 다르게 지금 과학이 진행이 되는 분위기네. 그렇죠? 희한하게 원래 작년에 김포는 막 진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서 막 어딘지 막 진도 모르고 막 부랴부랴 했었는데 다행히 1단원, 2단원만 나간다고 하니까. 근데 얘기했지만 2단원 내용이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네, 많아서 좀 외울 게 좀 많이 있고. 그렇지? 특히 1단원 같은 경우는 측정과 표준만 해가지고 막 간이 막 피코미터가 얼마고 막 외우고 막 뭐 그런 일은 다음 주에 좀 진행을 하고, 오늘은 지학 파트랑 화학 파트를 좀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선생님이 이제 좀 이런 게 있어. 어떤 게 있냐면 그냥 쭉 나가버리면 그냥 학교 진도 따라가는 거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좀 중요한 부분 위주로 먼저, 그러니까 순서는 상관없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알겠죠? 오케이.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내가 드린 자료에, 자, 그거는 뭐 어떻게 되냐면, 앞에는 좀 개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쯤에 보면 빈칸 채우기, 자, 문제이고요. 아마 요 책 방학 동안 특강 들은 친구들은 똑같은 책인 거 알고 있을 거야. 근데 그 책 들고 다니면 너무 무겁잖아. 그쵸? 그래서 그 책 말고 대신 문제편은 뒤쪽에 새로운 걸로 보통 한 강의당 한 50문제 정도로 자 문제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봐, 니네 지금 우리 김포는 다 올 기숙사잖아. 그렇죠? 그럼 기숙사 가면 이거 못 보지? 아, 볼 수 있어? 아, 볼 수 있어? 그래서 혹시 뭐 카톡이나 이런 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으면 선생님한테 만약에 모르는 거 막 생기면 바로바로 뭐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든 아니면 니네 좀 해결을 해야 돼. 통과는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하는데 작년까지랑 달라. 왜 달라? 수능 과목. 이제 덧됐지? 안 보면 되잖아요. 아, 스고이. 최저 없는 저녁 뭘 넣을 건데? 국영수로 치면 되죠. 네. 국영수. 최저 없는 과도 있어요. 그렇긴 하죠. 근데 보통은 과학 같은 거를 보면 일반적으로는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사회랑 과학 중에서 과학이 더 어렵다 보니까 다 발표되지 않았어. 현재까지 보면 문과, 예를 들어 뭐 대표적으로 뭐 자율전공 이런 거 보면 사탐보다는 과탐 보는 경우가 좀 가산점을 좀 더 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대신 어문계열 쪽은 당연히 과탐이 그렇게 뭐 큰 비중 차지하지는 않겠죠. 알겠지? 시작을 합니다. 자, 일단 제목은 우주 초기 원소와 스펙트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뭐 내 스타일 다 알죠? 수업 시간에 반 이상을 썰로. 내가 방학 때 했던 최고의 막말은 뭐였어? 여자. 아니, 여자가 아니라. 40kg. 40kg 넘으면 여자가 아니다. 이 막말 통해서 내가 대국민 사과까지 해야 되나 싶었어요. 와이프가 또 그 영상을 봤더라고. 근데 하는 말이 뭔지 알아? 오빠, 오빠는 내 몸무게 몇 킬로인지 알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60은 안 넘잖아, 그랬어. 그러면 맞았어요? 어디 등짝 스매싱을. 왜냐면 우리 와이프 키가 170이에요. 너무 그러니까. 나보다 크지는 않아. 선생님 키 꽤 커요. 나 2m 좀 안 되잖아. 왜 그래? 알아. 갑자기 가슴이 안서 이상한 망발 같은 거 하면 그리고 선생님 말 수업 중에 만약에 군대기 끝낸다 빨리 말려야 돼요. 알겠죠? 내가 군대 부심이 많은 사람이잖아. 군부심이 어쨌건 시작을 해보도록 하십시다요. 자, 뭐 이것도 순서대로 나가진 않아. 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가장 편한 방식으로 자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제목은 자 우리 우주라고 이렇게 적어 놓고 시작을 할게. 페이지 수로는 아마 30 한 35쪽 정도가 될 겁니다요. 자, 첫 번째로 쌤이 할 얘기는 뭐냐면 자, 우주론에 대한 내용 할게요. 자, 아파? 옛날에 어떤 과학자들이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관측을 했대. 그러다가 뭘 발견했냐면, 하고 별들이 멀어지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요거 꼭 하나 얘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 태양이 속해 있는 게, 우리가 많이 이상하다. 지구가 속해 있는 게 태양계죠? 그렇죠? 태양에서 빛을 내는 천체는 태양 하나밖에 없고, 빛을 내는 천체를 우리가 항성이라고 부르고요. 또, 태양이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가 중학교 때 우리 은하라고 불렀는데, 기억나지? 우리 은하의 모양이 보통 이거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그림 이상하다. 어쨌건, 자, 요렇게 원반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태양이 이쯤에 있어. 봐봐요. 자, 우리 은하에 태양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가 몇 개 있을까요? 2,000. 개? 우와, 수고이. 훌륭해. 자, 2,000억 개의 태양 같은 별이 있어. 자, 현재 발견된 이런 은하는 몇 개 발견됐냐? 그럼 몰라? 그치? 다시 우리 은하에 태양 같은 애들이 약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 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별로 이루어진 우리가 모임을 이제 은하라고 부르는데, 은하가 발견된 게 현재까지 발견된 것만 한 2,000억 개 돼요. 그러니까 우주는 진짜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커. 엄청 큽니다. 아무튼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니네가 지금 배우고 있는 우주는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서 간략하게 기본적인 내용밖에 안 배운다고. 그래서 옛날에 우주를 막 관찰하던 여러 과학자들이 우주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며. 야, 우주의 크기가 변하는 것 같아. 벌써 졸려? 하품질이야? 자네가 나가지고. 자대 나왔어? 안 됐어. 학교에서 바로 와서 집에 갔다 왔네? 아니야? 아, 맞다. 오늘 그거지? 근데 교복이 안 입었어. 교복이에요. 저거 생활복. 생활복. 확실히 작년과 다르다. 작년 애들은 무조건 다 교복 입고 다녔는데? 올해 좀 풀렸어? 뭔 소리예요? 이상하다. 애들 맨날 보면 위에는 교복 입고 밑에만 그냥 추진 바르고 오고 막 그러던데? 그거는 그냥 그럼 케바케야? 사바사였군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자, 우주의 크기가 변해요, 변하지 않네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이름 중요해. 책에 보시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주의 크기가 안 변해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정적인 우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중요하진 않지만, 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 자,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 그렇죠? 중요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우주가 커진다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동적인 우주를 얘기한 사람. 아마 책에는 프리드먼하고 아마 르메트르 정도까지는 나올 거야. 알겠죠? 근데 나는 이제 중요하게 프리드만 정도까지는 선생님이 자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니네가 보기에도 여러분, 프리드먼 솔직히 듣보잡이잖아. 그러니까 누구 말을 믿어? 아인슈타인 말을 믿는 겁니다. 그러다가 천체망원경을 개발해서 우주를 관측하는데 되게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이름이 있어. 두 글자. 허블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허블이라는 사람이 튀어나와서 우주를 관측합니다. 천체망원경으로 우주를 계속 관측한 거야. 그랬더니 우주가 커지고 있는 것 같아. 아니, 자 봐봐 여러분, 이건 이해를 하셔야 돼. 저기 별이 있어. 별이 멀어지고 있더래. 그럼 별 자체가 멀어지는 거일 수도 있잖아. 근데 관측하는 별마다 다 멀어지는 거야. 그러면 단순하게 별이 움직이는 거면 가까워지는 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떠한 별도 가까워지는 별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자체가 커지고 있구나를 관측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적인 우주가 땅이 뭐야, 이렇게, 묻히게 된 계기가 된 거지. 그러다가, 이제 동적인 우주가 이제 맞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동적인 우주에 이제 알아냈으면 사람들이 뭐가 관심 있는 거니? 왜 커질까? 뭐 때문에 커지나? 자, 그래서 동적인 우주가 커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막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또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래? 야, 이런 거 같아.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주가 이렇게 있어. 그럼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편의상 별 4개만 보여줄게. 별 4개가 이렇게 있었다고 할게. 그럼 어찌됐건 우주가 커지는 건 맞다며? 그러면 별 4개가 원래 있었는데 여기에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니까 커지는 거야. 그러면 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만들어져요? 그거 몰라. 그건. 뭔 소리예요? 별이 만들어지면서 우주가 커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아인슈타인이 어떤 단어를 썼냐면 우주 상수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힘 같은 게 있어서 걔네들에 의해서 뭔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니네가 느끼기도 뭔가 이상하잖아. 우리 중학교 때부터 되게 많이 배웠던 법칙이 뭐냐? 질량 보존 법칙. 얘는 질량 보존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막 우주 상수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있는 거 넣어서 한 거야. 알겠냐? 이거를 얘기한 사람의 이름 기억해요. 프레드 호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보통 호일이라고 불러요. 호일. 오케이? 그리고 아니야. 이거 말고 자, 가모프라는 사람이 자,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우주가 이렇게 있어. 별이 4개가 있는데 얘가 공간이 커진다는 게 우주 자체의 공간만 커지는 거야. 별의 개수는 변하지 않아. 알겠니? 두 개 차이 이해할 수 있어? 오케이? 호일은 뭐 했다고? 별이 새롭게 탄생을 해. 무슨 법칙에 위배된다고? 질량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론을 우리가 무슨 이론이라고 하냐면 정상 우주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아인슈타인이 누구 말을 믿었다? 호일 말을 믿었다. 그 다음 가모프란 사람이 아니야. 이게 될 거야. 물어봤겠죠. 왜? 이거 왜? 우리 결과 알잖아. 왜 이런 일 벌어져? 빅뱅에 의해서. 영어로 큰 폭발 영어로 뭐야? 빅뱅이잖아. 그 쌤이 이렇게 했잖아요. 방학 때 얘기해 준 게 영어로 큰 폭발에 의해서입니다. This is Big Bang. 그 사람들이 겁나 약올렸다니까? 그 사람, 막, 있잖아. 누가 만약에, 뭐 이상한 얘기를 했어. 그럼 지나가면서 그런 거잖아. 제가 그 얘기한 걔야. 아, 걔야? 그게 걔야. 그래가지고, 야, 제가 빅뱅이야? 제가 빅뱅이야. 겁나 약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빅뱅 우주론이 그 당시에 되게 놀림거리였다. 그러니까 가모프가 열받잖아. 솔직히 열받죠. 완전 개 똑똑한 사람들인데 딱 열받겠지.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죠. 야, 내가 증거 찾으면 인정해 줄래?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증거가 2가지가 있잖아. 뭐 있냐? 알았어. 그래서 일단 빅뱅 우주론은 자, 가모프가 얘기를 했고 이 사람은 2가지 증거를 제시를 할 거야. 근데 그 2가지 증거는 좀 이따가 자 보도록 할 거. 자,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은 자, 크기를 세인 편의상 자, 부피라고 해요. 부피. 어쨌건 둘 다 부피는 증가하는 거 맞냐? 정상 우주론이든 빅뱅 우주론이든 자, 부피는 자, 증가해요. 그다음 자, 정상 우주론 여러분 자, 질량 변해 안 변해? 변하죠? 그쵸? 뭐해? 증가합니다. 증가해요. 그치? 근데 빅뱅 우주론은 질량이 일정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자 있어요. 중학교 때 우리 이거 기억나요? 밀도는 뭐 분의 뭐야? 부피분의 자 질량이잖아. 그러니 정상 우주로는 부피는 증가하는데 질량도 증가하네. 그러면 얘는 밀도는 일정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한 이론이고. 맞나? 그 다음 빅뱅 우주로는 자 부피는 증가하는데 질량은 일정해요.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거든. 그러면 전체 값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얘는 밀도가 감소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이때 우주는 여러분 밀도가 감소하면 결국 온도까지도 감소해. 에너지가 전체로 골고루 퍼지면서 온도가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밀도가 얘는 밀도랑 온도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 내 말 이해돼요? 자, 밀도는 자 뭐랑 똑같이 생각한다? 온도랑 똑같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즈문? 오케이. 그래서 자, 요런 내용이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우주론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 단원에서 포인트를 한 4개를 얘기할 거거든요. 첫 번째 포인트는 우주론이야. 어떤 우주론이 있고 누가 얘기했고 그 내용이 뭐고 그 내용에 의하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질문. 이게 지금 35쪽에 있는 자,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 실제는 뭐 할 거냐면 빅뱅에 대한 내용 하도록
합시다. 나 물 좀 챙겨올게. 나 뒤에 물 갖고 가깝다. 목이 매려. 목이 마려워. 응? 목이 마려워. 이해되고 있니? 너 야구를 뭐야? 어느 팀이야? LG. 야, 그 어른들 사이에서 절대 술집에서 하면 안 되는 스포츠 얘기 뭘 것 같냐? 야구. 야구. 왜요? 축구 아니에요? 축구도 지금. 아니에요. 야구는 골수페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축구는 상대 팀을 까내리진 않거든. 맞아. 근데 야구는 겁나 까내려. 자, 물어보자. LG는 항상 누구랑 으르렁대? 두산이잖아. 두산 겁나 까잖아. 그렇잖아. 근데 두산 애들은 LG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두산 팬이에요? 난 두산 팬 아니에요. 어디 팬이시죠? 난 원래 기아 팬이야. 아. 바로 나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야구 얘기하면 술집에서 맨날 싸움이 나. 지금은 좀 덜한데, 그래서 술집 사장님들을 물어봤더니 야구 얘기 시작하면 진짜 긴장된대. 갑자기 제일 많이 욱한 팀이 누굴까? 삼성 아니면 두산, LG 이 세 팀이 항상 좀 뭐랄까 위험하대. 그러니까 이 세 팀이 서로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해가지고 갑자기 LG랑 삼성, 뭐 LG랑 두산, 삼성과 두산 이렇게 붙으면 근데 오히려 하나랑 롯데는 그냥 초월한대요. 하나랑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시작하면 더 실이야.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전라도 사람이세요? 어떻게 알았어? 기아가 전라도니까요. 아, 그래? 근데 사실 나는 어릴 때는 그 두산 어린이 그 야구팀 그였어. 근데 웃긴 건 기아도 했어. 그러니까 두산이 우승했을 때 그 다음에 어린이 야구단에 입단했어. 근데 그 해에 기아가 우승해서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내가 들어간 야구팀은 다 꼴찌하더라고. 그래서 야구를 접었어. 더 이상 야구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왜인지는 모르지만 자 빅뱅이 일어났다며. 다시 한번 자 왜인지는 모르지만 빅뱅은 자 일어난 거야. 그럼 빅뱅 후 온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다 만들어졌죠. 자, 우리 물질의 가장 기본은 원자잖아. 그러면 빅뱅 후 원자가 만들어진 거 맞아요? 아니지. 원자가 만들어지려면 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원자가 되기 전에 뭐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냐면 좀 중요한 건다 이제. 자,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입자를 우리가 뭐라 불러? 자, 기본 입자라고 불러요. 기본 입자야. 오케이? 그 다음 이 기본 입자 안에는 우리가 종류를 크게 보고 있냐? 두 종류를 얘기를 해요. 책으로 봤을 때는 지금 36쪽, 37쪽,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하고 있어. 이게 정리가 좀 안 돼 있어서 정리 좀 해줘야 돼요. 오케이? 자, 우주를 구성하고, 자, 빅뱅 후 맨 처음 만들어진 알갱이를 기본 입자라고 부른다. 종류는 혹시 학교에서 랩토이라 배웠냐? 경입자라 배웠냐? 안 했어? 그냥 기본 입자만 배웠어? 기분 입자고. 근데 뭐 쿼크 이런 거 배웠죠? 아까 보니까 학교 책에 나오던데? 알았어. 선생님이 이게 할게요. 지금 조금 일단은 일반적인 진도를 좀 나간 다음에 이 시험 범위가 엄청 많아 지금. 그래서 한 시험 전주 때는 니네 학교 책 프린트 가지고 한번 정리해 줄 거거든? 그러니까 학교 좀 수업 열심히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니네 학교 선생님들이 뭐 얘기는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냥 쌤이 해주신 건 이해는 되는데 약간 이게 좀 더 자세한 것 같아요. 그치. 제가 그냥 영상 봐라 이러고 그냥 교과서를 계속 그것도 엄청 되게 쉽더라고요. 쌤 엄청 똑똑하신데 약간 설명 못하시는. 나 뭔 말인지 알아. 작년에 똑같은 얘기 했어. 그 선생님이 너무 과학쌤이 있는데 그 똑같은 선생님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똑똑하대.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외국에 뭐든 뭐야. 담임쌤이에요. 그래, 아무튼. 근데 애들이 너무 과학을 너무 힘들어해서 정말 그냥 살짝만 얘기하는데 수업 시간에 괜히 어려운 거 한번 질문했다가 1시간 내내 자기 무슨 논문 얘기 듣고 왔다고 막 애들 막 죽으라 그랬거든. 함부로 어려운 거 물어보면 안 돼, 그 선생님한테. 진짜요? 알았지? 괜히 물어보다 그 선생님이 갑자기 필 받아가지고 갑자기 시작되면 그냥 큰일 난다. 아무튼, 자, 일단 볼게요. 그래서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는데, 자, 기본 입자 중에서 우리가 보통은, 자,
경입자라는 말을 많이 써. 렙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경입자고요. 그 다음이 혹시 쿼크라고는 들어봤을 거야, 알겠지? 이거는 뭐 모든 책에 다 공통적으로 적혀 있는 겁니다. 그 경입자가 몇 종류가 있냐면 6종류가 있고요. 쿼크도 6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건 자, 3개만 배울 거야. 경입자 중에서 딱 하나, 전자만 배울 거야. 오케이? 오케이. 쿼크 중에서 딱 뭐만 배울 거냐면 업 쿼크랑 다운 쿼크만 배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자 우주 빅뱅 후 엄청난 에너지 폭발에 의해서 얘네가 막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고 분해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거의 동시에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는 커지고 있는 거고. 내 말 이해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커지다가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얘네들이 모여서 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얘기하는 양성자하고 뭐가 만들어져? 중성자라는 게 만들어지죠. 됐습니까? 요 양성자, 중성자 만들어지고 나서 오케이? 시간이 조금 흐를 거예요. 또 다 기억하세요. 시간이 흐른다는 얘기는 우주가 커진다, 우주가 식고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뭉쳐지려면 충분히 식어야 돼.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시간이 흐르냐면 약 38만 년 정도 시간이 흘러요. 38만 년. 온도로 치면 한 3000도씨? 3000도씨라고 보통 책에서는 잘 안 나오고 보통 이렇게 표현돼요. 3000 켈빈이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해요. 켈빈 혹시 아까서 얘기해줬냐? 그러니까 뜻도 얘기해줬어? 아, 그래? 보통 우리가 마이너스 273도씨를 그렇다. 몇 켈빈이라 이게? 얘를 0 켈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3000 켈빈이면 213 빼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온도는 그냥 3000도쯤 됩니다. 포인트. 결국 얘네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얘들아, 원자 안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있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중학교 때는 우리가 양성자, 중성자를 다른 말로 뭐라 불렀어? 원자 핵이라고, 원자 핵.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를 묶어서 그냥 원자 핵이라고 부르고 그 주위에 뭐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전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얘를 이제 거꾸로 자 거꾸로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거 발견한 거 아니었을 거 아니냐. 처음에는 여러분 원자 발견한 사람이 맨 처음 발견한 게 전자 뒤에 또 배워요. 전자 발견하면서 이 사람 노벨상 받아. 그리고 그 제자였던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원자 핵 발견하면서 역시 노벨상 받아요. 그러고 있다가 양성자, 중성자를 발견한 거야. 그 후, 한참 후에 양성자, 중성자 안에 뭐 쿼크로 되어 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 원자를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전기를 띠는 거를 전하라고 전하 말고 했죠? 방금 건 좀 자르자. 미안하다. 이제 드립을 하면서도 요건 좀 별론데 할까 말까 사실 고민했는데 역시 반응이 안 좋았어. 그리고 니네 누누 욕하지 마. 사람이 니네가 이렇게 듣다가 내가 이상한 드립 치잖아? 그럼 눈빛이 약간 이렇게 그런 게 있어. 나만 느끼나? 그리고 자 친구랑 얘기하는데 내가 이상한 드립 치면 친구 표정이 막 썩어가잖아. 어떤데요? 하하하하. 웃어? 그래서 자 전기를 띠는 걸 우리가 전하라고 부르고 얼만큼의 전하를 띠는 걸 전하량이라고 불러. 전하량. 그래서 절대값을 우리가 뭐 표현할 수 없고 보통 상대값으로 뭐 큰지 작은지 몇 배 큰지 한 그 정도만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양성자의 전하량을 우리가 플러스 1이라고 하기로 약속했어. 그 다음 중성자는 전하량을 0으로 하기로 약속했어. 그 다음 전자는 전하량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어. 이렇게 잘 썼는데 갑자기 뭐가 발견되냐면 이제 쿼크가 발견된 거야. 양성자가 가장 작은 알갱이 형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더 작은 알갱이가 있네. 그래서 양성자를 들여다 봤더니 간다. 업 쿼크, 다운 쿼크, 업 쿼크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 중성자는 다운 쿼크, 업 쿼크, 다운 쿼크로 구성이 되더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사람들이 이때부터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어. 왜요? 업 쿼크, 다운 쿼크, 업 쿼크. 다운, 업, 다운. 얘네가 모여서 플러스 1하고 0을 만들어야 되는 이제 숫자 노름이 시작이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다가 방정식을 세워봤죠.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업 쿼크를 플러스 3분의 2라고 하고 다운 쿼크를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해야 플러스 1, 0 이게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돼서 굳이 전하량을 업 쿼크, 다운 쿼크를 이렇게 정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해됐어? 근데 응. 과학쌤이 코크 이런 거 올라도 된다고 그냥 넘어갔어요. 어? 코크 이런 거 올라도 된다고 그냥 넘어갔어. 진짜? 진짜? 네. 그러니까 맞아 굳이 말하는. 그 책에 나오는데? 아니 근데 그냥.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런 게 고민이야. 나는 내가 그 수업 어떻게 뭐 녹음을 해볼래? 근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진짜 간단한 거지. 이거 있고 실험 영상 보다 이러고 그냥 끝나요 그냥. 뭔가 왜 이렇게 진짜 뭐 잘 왜 이렇게 자세하게 안 해요. 교과서만 읽어주시. 진짜 자세하게 안 해요. 그러니까 책은 따로 정리하자. 그랬죠? 내가 어떻게 자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잖아. 일단 배워놓고 알겠죠? 그래서 자 다시 그러면 이제 그래서 내가 파란색으로 쓴 거는 막 진짜 주거라고 뭐 중요한 개념이 아닌 건 내가 알고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하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빅뱅의 가장 큰 흐름은 이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내가 아까 포인트가 4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2개 포인트 얘기했어. 첫 번째 포인트는 우주론이 뭔지. 두 번째 포인트는 빅뱅 과정은 봐둬라. 다시 한번 얘기할게. 빅뱅 후 만들어진 입자를 기본 입자. 오케이? 이런 기본 입자 안에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걔들이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가 됐어. 그러면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핵 속에 우리 뭐가 있다고 핵 속에? 여기에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빅뱅 후 거의 초반부에 다 만들어졌다. 온 우주에 얘네들이 아까 뭐 2천억 개의 우주와 은하와 그다음에 뭐 한 은하당 2천억 개 이상의 뭐 별이 있다. 그 애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다 빅뱅 때 만들어진 겁니다. 알았죠? 흐름은 이게 포인트고 세 번째 포인트는 조금 더 깊은 내용 할 거예요. 잠깐 지우고 할 거니까 살짝 정리 좀 해주세요. 뭐 다 적어놨냐? 다 적었어? 근데 음. 허블이 아하. 팽창 그거 먼저 읽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그냥 갑자기 호일이나 강원프가 이거 가지고 우주로. 근데 계속 얘네들이 또 뭐 이렇게 대화하고 했겠지. 그냥 틱 나온 건 아니고 우리 결과만 배운 거야. 근데 오히려 막 이런 것보다 저 사람들 얘기 많이 주셨어요. 아마 그랬을 거야. 맞아. 나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못 받았다 그러고. 아이씨 진짜 니네 선생님 왜 그런다니? 그러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 근데 이게 만약에 니네가 수능 과목이 아니었으면 나는 그 작년까지는 내가 인정했어. 근데 올해부터는 그러면 안 돼. 올해부터는 어쨌건 니네가 이걸 수능으로 만약에 니네가 지원한 학과가 만약에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만약에 과학이 만약에 뭐 필수다 혹은 필수가 아니겠지만 뭐 과학을 꼭 몇 등급 이상 해야 된다 뭐 이래버리면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해야 돼. 그럼 또 짜증나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그만 하기는 힘들겠지만 정상적으로 수업해달라고 그러세요. 저희 무시하지 마시고 제가 비록 외고지만 저 바보 아닙니다. 수능 과목이니까 해주세요. 이렇게 해. 알았지? 그말 못하지만 아니면 물어봐. 선생님 왜 이렇게 간단하게 나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학교 선생님이 그러겠지. 아, 요놈이 학원 다니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 자, 질문. 됐어요? 오케이. 지운다요. 자, 지금 이제 우주론, 그 다음에 사람 이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혹시 내가 얘기 안 한 사람 있으면 꼭 체크해 놓으셔야 돼. 알았냐? 알았니? 모르겠니? 그러면 어떻게 뭐 문제를 뭐 많이 풀어보는 게 의미가 없겠는데? 뭔 말인지 알지?
그지? 없었는데? 뭐 필기도 보니까 아까 뭐 별로 없던데? 앞에 그 혼주소 쓰면 E는 MC? 아, MC 스케일. E는 MC 스퀘어 배웠어? 그래. 또 그런 것도 얘기를 했네? 금 어떻게 만들어지냐? 근데 책에 있는 것만 나온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가 얘기한 건 다 책에 나와요. 알았지? 이름이 안 나온 거. 모즐리랑 그래. 저거. 러더퍼드? 러더퍼드, 그래. 다 이런 사람들. 지금 내가 책에서 내가 얘기 안 한 게 있나 뭐 확인을 해보면, 인양. 어? 갈리아? 갈릴레이? 갈리아 뭐 아니 갈릴레이 아닌데.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되게 많이 얘기했어. 끝까지 끝까지.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주, 허블, 가모프, 빅뱅 우주론 다 얘기했고, 그렇죠? 양성자, 중성, 헬리오 다 얘기했는데 3대1 얘기했고 나와 있고 온도 막 38만 3천 켈빈, 그렇죠? 그건 그런데 그냥 그 용어 어려워서 그런 건 잘 설명 안 해. 그거 다 설명 나와 있잖아 문제책에. 나있긴 한데 그냥 대충 넘어가요. 아이씨 진짜 짜증나네. 왜 그럴까? 우리는 몰라도 어차피 모르니까 뭐. 그러니까 되게 무시하시네. 아 진짜. 누가 엄청 무시하시잖아. 알았어. 아무튼 과학생들 약간 그런 게 좀 있어.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있잖아. 작년까지 학교 선생님들이 봤던 그 외고생들의 모습은 다들 그냥 통과만 살짝 하고 다음부터 과학을 안 하니까. 근데 니네는 안 된다니까. 그러면 큰일 나요. 근데 저희 학교에 아무 생각 없어요. 저 과학 과학 2점이에요 모의고사. 맞춰서 봤을 거야. 열심히 찍었거든요. 과탐 진짜 생각 아예 안 나요. 알았어. 아휴, 알았어. 우리 뭐 고1 뭐 모의고사야. 과학은 그러니까 고2 때까지는 과학 모의고사 큰 의미 없어. 그냥 하트 그냥 답안지 하트 그리세요. 썰렌당은 뭐야? 썰렌당은 있지. 그리고 오늘 4월 4일이잖아. 오늘 역사적인 날이죠. 학교에서 생방송을 봤냐? 봤어요. 아, 봤어? 너희 다르겠잖아. 오, 소리를 그냥 빽 질렀네 그냥. 자. 오케이. 아니 그 사람이 말이 맞다고요. 정치 얘기하면 안 돼, 정치, 그렇지? 자, 그래서, 자, 우리 지금 봐봐. 이 빅뱅이 일어나고, 그렇죠? 자, 이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고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양성자, 그 다음에 중성자, 자, 요런 것들이, 자,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시간이 한참 흐른다. 맞습니까?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다? 원자가 만들어진다. 뭐, 네 책에도 나와 있지만, 원자가 만들어지는 대략적인 시간, 온도는 몇 도? 3000 켈빈. 그 다음에, 빅뱅 후 몇 년? 38만 년 정도는 기억을 해둬야 되고, 선생님 요거 얘기를 하려고 시작을 했어. 자, 우리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에서 전자 하나의 질량은 너무 작다 그랬거든? 전자 하나의 질량을 만약에 1이라고 하면 양성자나 중성자의 질량은 약 2000 정도 돼요. 약 2000. 또 뒷돈 배우겠지만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그렇죠? 여기 나트륨이 이렇게 있다고 하자. 잘 기억나니 이거? 자, 얘 원자 번호 11번이잖아. 야, 이거 원자 번호 11번이 이유는 무슨 기준이야? 개수. 무슨 개수? 양성자 개수. 그래서 얘는 딱 보자마자 원자니까 양성자 11개. 그럼 양성자가 11개 있으면 전자도 몇 개 있어야 돼? 11개 있어야 돼요. 그치? 그 다음, 자, 요 왼쪽 위에 보통 숫자가 적혀 있거든. 외우는 거 아니랬어. 외우는 거 아니야. 요거 보통 23이라고 보통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야. 요 위에 적혀 있는 숫자를 우리가 질량수라고 하는데, 얘는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를 더한 걸 질량수라고 불러. 그러면 양성자가 11개 있어. 그럼 요걸 통해서 뭐도 알 수 있냐면 중성자는 12개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중간에 있는 건 전자예요. 다시 양성자, 전자, 중성자. 알겠나요? 고담. 그럼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선생님, 도대체 질량수가 무슨 의미예요? 나 원자의 질량 같은 거야.
그래서 비슷한 의미로 우리가 뭐를 많이 쓸 거냐면 아마 뭐 뒤에 가서 뭐 모즐리, 러더퍼드, 뭐 맨델레프 막 배워요. 그때 원자량이라는 단어도 배워. 원자의 질량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질량수나 원자량이나 원자의 질량하고 고1 때는 그냥 비슷하게 쓰이는 단어예요. 알았니? 그러면 선생님 양성자하고 중성자, 전자까지 다 합쳐서 원자의 질량을 차지를 해야 되는데 왜 전자의 질량은 신경 안 쓰죠? 왜 표시하지 않죠? 너무 작아서 그래. 이해돼요? 야, 난 이때 이렇게 설명했다. 내가 몸무게를 잴로 딱 올라갔어. 그랬더니 욕심 생기죠. 어떻게든 적게 나고 싶은 40kg 안 넘기려면. 그래서 어떻게 머리카락을 한 움큼 뽑아서 버린단 말이야. 그럼 물론 적게 나오겠지. 근데 큰 의미가 있어? 없죠. 그래서 자, 전자보다 거의 2000배 큰 애들로 쌓여 있기 때문에 전자의 질량이 없는 게 아니라 신경 쓰지 않는다야. 내 말 이해됐냐? 오케이, 다시 할게. 그럼 빅뱅 후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전자는 잘 신경 안 써. 그러면 간다. 쿼크들이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 됐는데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대략적으로 평소에는 처음에는 한 1대1 정도였대요. 그런데 역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조금 더 무거워. 그러다 보니까 가벼운 거에서 무거운 거로 가는 것보다 무거운 거에서 가벼운 거로 가는 것만 가능해지는 시점이 온 거야. 말 표현 이해됐어? 그러면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비가 어떻게 변하냐? 야, 양성자가 많아지겠냐? 중성자가 많아지겠냐? 양성자가 많아지겠지. 다시 양성자랑 중성자가 자 거의 1대1이었어. 시간이 좀 지나면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는 건 가능한데 양성자가 중성자로 오는 건 좀 안 된다고. 그럼 양성자 개수가 많아질 거 아니냐. 그게 약 몇 대 몇이냐면 7대1 정도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나 지금 잠깐 나 봤으면 좋겠다. 픽 좀 따고 지금 좀 어려운 거 할 거라서. 그러면 양성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에 중성자 하나 있는 거. 자, 요 개수비로 온 우주에 점점점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양성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중성자 하나 있음. 자, 아직 원자냐 아니냐? 원자 아니에요. 원자가 되려면 뭐가 붙어야 돼? 이제 여기 전자가 붙어야 돼. 알겠지? 그 아직 원자가 아니야. 그러면 갑자기 뭔 일이 생기냐면 얘네 두 개랑 중성자 두 개가 합쳐집니다. 그러면 얘네가 나중에 전자 붙을 때는 전자 몇 개 붙을까요? 양성자가 두 개면 전자 몇 개 붙을까요? 두 개 붙겠다. 그래서 얘는 나중에 원자 되면 원자 번호 몇 번 될까요? 2번 되겠지. 양성자 개수가 원자 번호니까. 그러면 양성자 두 개면 얘는 나중에 원자 번호 2번인 헬륨 원자가 될 애들인 거야. 이해됐어? 얘가 헬륨 원자 될 애들. 그 다음 얘네 양성자 하나들은요 다 여기에 그냥 전자 하나씩 붙어요. 그러면 얘가 됐든 얘가 됐든 얘가 됐든 얘가 됐든 다 관계없어. 얘네는 다 나중에 뭐가 되는 거야? 원자 번호 1번인 수소가 되는 애들이야. 그치? 아니요. 다시 양성자 개수가 원자 번호야. 얘는 양성자 두 개로 이루어진 원자가 될 애니까 원자 번호 2번인 헬륨이 될 애야. 그러니까 이해됐죠? 그 다음 나머지 양성자 하나씩 있는 애들은 다 그냥 전자가 하나씩 붙을 거야. 나중에. 그러면 양성자 하나로 구성된 원자가 될 거야. 걔 누구라고? 원자 번호 몇 번? 1번. 원자 번호 1번이 누군데? 수소. 얘는 다 나중에 수소 원자가 될 애들이에요. 됐음? 너 갑자기 왜 멍 때렸어? 네, 그러면 어, 수소는 저 중성자가 필요가 없어요? 빙고. 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오해하는 거야. 선생님 원자예요. 중성자 없는 경우가 있나요? 수소만 없어.
그게 우리가 궁금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물어보면 돼요, 그런 거. 아, 수소만 없어, 수소만. 알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원자가 돼요? 그러니까 전자만 붙으면 무조건 원자가 되는 거야. 알았죠? 네. 오케이. 그래서 얘네는 얘네는 수소랑 다시 나중에 수소 원자가 될 애들이고 얘는 헬륨 원자가 될 애들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수소 원자는 미안하다. 왜 알고 있니? 수소가 될 애들은 아직 전자가 들러붙기 전이니까 자,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건 아까 뭐라고 했냐? 핵하고 전자라고 그랬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아직 전자가 붙기 전이야. 그러면 나머지 쟤네들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다시요.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이 돼야 돼. 얘네들은 아직 전자가 붙기 전이야. 전자가 없어. 원자라고 하면 안 되잖아. 뭐라 부를 거야? 핵이라고 부르는 거냐. 그냥 원자 핵인 거야. 그래서 얘는 원자핵? 원자 핵이야. 그러니까 핵도 되고 원자 핵도 돼. 근데 그냥 핵하면 왠지 핵폭발의 핵 같잖아. 그래서 조금 원자 핵이라고 얘기를 하자. 그럼 얘는 다시 한번 이게 무슨 원자 핵? 헬륨 원자 핵. 얘는 무슨 원자 핵? 수소 원자 핵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이제 개수비가 몇 대 몇이에요? 12대 1.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래서 얘는 12개. 얘는 1개. 이렇게. 이해됐어? 그래서, 자, 원래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아까 선생님 4개 포인트 있다고 그랬죠? 이거 단원에서는.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우주 초기에 아직 원자가 만들어지기 전이야. 그렇죠? 수소 원자 핵과 헬륨, 팔 아파. 헬륨, 자, 원자 핵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었을까? 몇 대 몇이 된 거야? 12대 1이 된 거예요. 이걸 누가 얘기했을까요? 가모프가 얘기한 거야. 가모프가 그렇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요건데 니네 찾으면 인정해 줄래?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거든. 물론 우리가 안 배우는 게 있어. 여기에 뭐 강한 행령, 약한 행령 뭐 이런 거에서 안 배워. 그거는 일반고도 잘 안 배워요. 완전히 개심하라서. 과학고에서만 배워요? 그렇지. 그건 이제 아주 특수 목적어죠. 사실 니들도 특목고잖아. 네. 특수 목적어 맞잖아, 니네. 네. 맞나? 네, 야, 맞나? 무슨 과야 지금? 넌 중국, 0. 둘 다 0? 중? 보통 남자애들은 중국 많이 가대. 뭐 특별한 어려워서? 아니, 그냥 어렵다. 그냥 어렵다고? 혹시 중국 간 이유 있어?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쉐쉐. 쉐쉐. 나는 일본어과가 난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싫어요. 싫어? 영일 거예요. 영일 거야? 너는 뭐야? 중국어란 뭐야? 그냥 중국어만 해? 너는? 그래? 그렇구나. 알았어. 그럼 한자 공부 겁나 많이 해야겠네? 엄청 많아요. 1200자 어우. 그래서 챗 GPT를 활용하잖아. 챗 GPT. 선생님, 나 이제 얼마 전에 요새 그 푸사 사진 지브리 스타일로만 하잖아. 내가 해봤는데 완전 딴 사람 만들어줬어. 딴 사람. 내가 보여줄게. 자, 다시. 자, 얘들아, 다시. 아이씨, 좋아. 다시. 그래서 가모프가 빅뱅 초기에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는 1대1이었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가 7대1이었을 것이고 그때 뭐가 만들어질 것이다?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을 것이야. 그리고 온 우주에 있는 수소와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12대1이었을 것이야 라고 예측한 거야. 그러면 이게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진짜 증거가 필요할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그랬겠지. 야, 그럼 네가 우리 은하 제일 가까운 은하 무슨 은하를 했어? 우리 은하, 그쵸?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빛의 속력으로 아마 내가 알기로는 350만 광년인가?를 가야 돼. 빛의 속도로 350만 년을 가야 돼요.
350년도 못 가는데 350만 년을 가야 된대. 그게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되게 가난한 은하라 했죠? 그죠? 가난하다고요? 저희 집은 전기가 안드로메다 맨날. 자, 그 다음 그래서 왜 이런 거에 터지고 그래? 당황하게 하자. 그래서 자 개수비가 11이 이렇게 하지. 그러면 네가 가서 그럼 개수 셀 거야? 그럼 어떻게 측정하냐 이거지? 수학으로 측정하기 쉽지 않지. 만원경. 자, 치시죠. 천체 만원경. 75점. 네? 그러니까 관측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별빛을 본다 그래가지고 그게 개수가 12대 1인지 알 수 있어? 눈에 별빛도 잘 안 보이는데 그 안에 있는 수소랑 헬륨이 12대 1인 게 보여? 그래서 뭐 하냐면 질량비로 계산법을 알아낸 거야. 질량비라는 게 뭐냐면 그래서 질량비가 뭐냐면 이런 거야. 별빛을 스펙트럼에 통과시켜요. 이게 네 번째 포인트거든. 스펙트럼 통과시키면 거기 나오는 선들 가지고 질량비를 예측할 수 있거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얘기한 포인트는 개수비는 우리가 찾을 수 없지만 얘네들의 질량비는 찾을 수 있을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질량비는 살 수 있어. 자, 봐봐. 자, 여기 수소에 만약에 전자 하나 붙었어. 그러면 얘는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로 구성이 된 거니까 질량수가 얼마일까? 1이겠죠? 양성자, 중성자 합친 게 질량수니까. 그렇죠? 그럼 헬륨은 나중에 전자 2개 붙었어. 그래도 양성자, 중성자 합은 얼마야? 4가 되는 거지. 맞아? 이해돼서 안 됐어? 그냥 다시. 양성자, 중성자 합친 게 질량수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수소는 지금 양성자 하나로만 구성된 거니까 나중에 전자 하나 붙어도 양성자만 있으니 1이고. 그쵸? 헬륨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얼마야? 4인 거고. 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얘네의 무게 같은 걸 비교하면 수소는 1짜리인 거고 헬륨은 몇 배 무거울까? 4배 무거운 거야. 이해돼? 그래서 12짜리는 자 1짜리가 12개 있는 거고 헬륨은 4짜리가 1개 있는 거니까 결국 질량비는 12대 4. 저렇게 말하면 몇 대 몇? 그렇죠. 3대 1인 거 내가 찾아내마. 찾으면 인정해 줄래? 오케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모프가 얘기했던 첫 번째 빅뱅 증거는 요건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허블 망원경은 지금 우주에 인공위성으로 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관측하고 있어. 그래서 별빛을 분석을 하는데 분석하면 어느 은하를 측정하건 다 이 비율이 거의 일정한 거야. 개똑똑하네. 그렇지. 싸가지 없어서 그러네. 진짜 맞으셔야 뭐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어요. 그렇죠? 가모프가 싸가지가 없어서 그러면 아인슈타인은 개 싸가지인데 어떻게 받았을까? 아인슈타인 최고의 싸가지였다니까. 약간 좀 미워할 수 없는 미운정 붙어가지고 준 거죠. 아, 그런가? 아인슈타인은 나쁜 얘기, 걔가 우리가 이렇게 가끔 영상, 사진 같은 거 보면 솔직히 얼굴이 잘생기진 않았잖아. 아인슈타인이. 근데, 그래, 장난 아니었어. 자기 친구 와이프랑 바람나고, 자기 뭐 사촌 동생 와이프랑 바람나고, 완전 괴짜에, 아무튼,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가 잘못한 거 절대 인정 안 하고. 아무튼.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요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 오케이? 우리 두 번째까지만 하고 쉴게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빅뱅 때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입자들이 빽빽하게 이렇게 모여 있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빽빽하게 모여 있을 거야. 그러면 얘들이 계속 우주가 커져도 너무나 많은 입자들이 우주에 있다 보니 원자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우주를 봐도 앞이 하나도 안 보였을 거야. 그러니까 구름 껴있듯이. 완전 안개, 우리 일산 파주 지역은 안개 되게 많이 끼잖아. 그런 안 겪어봤어? 몰라? 왜? 그래, 차 운전하면 가끔 느끼거든요? 자유로 타고 막 오다 보면 일산 쪽은 갑자기 안개에 확 해서 진짜 앞이 하나도 안 보일 때도 있어.
그래서 완전히 불투명한 우주라고 불러요. 오케이? 원자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자, 불투명한 자, 우주였을 거예요. 그러다가 원자들이 만들어지면 얘네들이 이제 합쳐지지 이제. 여기에 전자들이 들러붙으면서 틈바구니가 생겨. 그럼 이제 조금 안개가 거칩니다. 그래서 안개가 거치는 저 이후로는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투명합니다. 투명한 우주가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약간 질문. 됐음? 됐음? 그러면 원자들이 만들어지면 왜 투명해지느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모든 애들이, 그러니까 모든 입자들이 거의 빽빽하게 막 이렇게 뭉쳐있다가 얘네가 합쳐져서 조금씩 틈바구니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있으면 애들 막 이렇게 막 겹쳐 있는 거 이렇게. 내 말 이해되죠? 그러다가 이 손가락도 이제 뭉쳐서 이렇게 틈바구니가 생긴다고요. 이해되죠? 원자들이 만들어지면 양성자, 중성자, 전자들이 최대한 가까이 붙으면서 약간의 틈바구니가 생긴다. 알겠냐? 그렇게 천천히 벌어지면서 우주가 투명해지는데 이때 그럼 빅뱅은 여러분 엄청나게 큰 폭발이니까 예를 드는 거야. 소리 엄청 컸겠죠? 맞잖아. 니네한테 뭐 총소리 들어봤냐? 또 구대에 날 뻔했다. 자, 총소리 들어봤냐라고 하긴 그렇지만 누가 내 귀에다가 심벌질을 꽝 치는 소리 들려요. 엄청나게 큰 소리 들린다. 당연히 빅뱅도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렸을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엄청나게 그 큰 소리가 언젠가는 다 사라지느냐? 절대 아니라 그랬어. 내가 니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라고 외치면 공기 진동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미세하게 남아있는 거야.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빅뱅 때문에 생겨난 어떤 에너지의 진동 흔적들이 우주에 막 남아있을 건데 원자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틈바구니로 걔네가 새어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에 그 미세한 흔적들이 남아있을 거야 라고 예측한 사람 누구? 가모프라고. 이해됐어? 자, 가모프가 첫 번째 예측이 뭐였어? 온 우주에 있는 무조건 수소랑 헬륨의 개수비, 질량비는 몇 대면? 3대 1일 거야. 그리고 온 우주에 남아있는 그 미세한 진동이 있을 거야 라고 예측했다고. 알겠냐? 자, 그래서 그 미세한 흔적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두 번째는 자, 우주 배경 자, 복사 이렇게 얘기할 거야. 우주 배경 복사. 나 봐. 다시 가모프가 얘기한 증거는 두 가지야. 첫 번째로는 온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일 것이고, 그 다음 온 우주의 빅뱅 때 생겨난 미세한 진동 같은 것들이 남아있을 거야. 걔 이름이 뭐라고? 우주 배경 복사다. 이게 1964년도에 펜지어스하고 윌슨이라는 사람이 우연찮게 전자파를 잡습니다. 혹시 배웠어요? 전화기 연대였어요. 전화기? 전화기 아닌데? 5번 들렸어요? TV 안테나. 그런 거 전파 만지다가. 그래. 그러니까 쌤이 이렇게 얘기할게요. 내가 매번 듣는 얘기가 있는데, 그냥 만약에 TV 화면이 갑자기 탁 꺼졌어. 그럼 만약에 뭐 신호가 안 들어와. 그 신호가 안 들어오면 까만 화면이어야 돼? 지지직 화면이어야 돼? 지지직 화면이라고 네 알고 있죠? 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신호가 안 들어오면 그냥 까만 화면이어야 돼. 그 지지직은 뭔데? 그게 우주배경 복사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TV가 있어. 아무런 신호가 없으면 그냥 까만 화면이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신호가 안 잡히면 지지직이잖아. 그 지지직이 빅뱅 때 생겨난 그 진동이 잡힌 거라고. 신호가 아예 없으면 그냥 블랙이어야 돼. 아직도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대신 그게 진동이 뭐 약할까 셀까? 약하죠. 아주 미세하게. 그러니까 그죠. 1964년도 펜지어스 윌슨 사람이 두 명이에요. 안테나가 있다가 분명히 아무런 신호가 없는데 칙 잡힌 거야. 걔는 놀랬지. 뭐야 이거? 혹시 우주에서 외계인이 나한테 쏜 무슨 신호인가? 분명히 아무런 신호가 없어서 블랙에 소리 안 들려야 되는데 뭐가 칙 들린다고.
이걸 연구하다가 이게 가모프가 얘기한 우주 배경 복사다라고 알게 된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우주 배경 복사는 그래서 그러니까 에너지의 크기로 우리가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모프가 대충 예상했던 거는 온도로 표시합니다. 약 3켈빈 정도로 되게 낮은 에너지일 거야. 3켈빈 온도 몇 도예요?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170도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아주 미세한 흔적이 남아 있겠지. 근데 찾아낸 거라고.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는 약 3켈빈 정도 우리가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포인트 3개 얘기했어. 맞냐? 첫 번째 포인트 뭐였냐? 아까 우주론. 두 번째로는 빅뱅 과정. 세 번째로는 증거. 그렇죠, 증거. 증거 3가지. 알겠죠? 2가지. 증거 첫 번째 3대1,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 알겠습니까? 자, 정리하시고, 자, 첫 할게요.